정치에 관심을 갖는 민주시민 여러분께 정치에 관심을 갖는 0.0001%만큼이라도 법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끔 시간이 나면 법이 어떻게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지 실제 법원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될 기회가 있다면 꼭 정치의 현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법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사회를 착취하는지, 사람들의 고통에 외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개되는 페미니즘에 분노하는 이유는 이것이 비인간적이고 타자를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위선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남자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몸이라도 잘못 스치면 감옥을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죠. 기성세대라고 이런 위협에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꿈꾼 세상은 남녀 모두 평등한 세상 아니었습니까? 남자들 입에 재갈을 물리고 모든 행동에 자기 검열을 하는 세상이었습니까? 예전에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스토리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게 많아서 방송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어서 방송했다고 하죠. 그만큼 현실은 작품보다 복잡하고 끔찍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사람들의 치정 싸움이 결혼하고 나서야 가정법원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중재로 얘기라도 해볼 수 있는 세상이었다면, 지금은 다 형사법원에서 만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고 흥분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는 일인데,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한 사람의 인생은 끝장이 납니다. 형법으로 재단하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고 화해할 수도 없고 중간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안녕하십니까? 만약 하나의 오점이라도 존재한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특히 그게 남녀의 문제라면 말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점점 더 인간관계를 피하고 히키코모리가 되는 원인입니다. 연애에서는 더 그렇겠죠. 제가 법원에 가서 직접 본 사건 중에는 초등학교 다니는 둘째 딸이 아버지를 성폭력으로 고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여러분이 이미 충격적인 사건을 많이 접해봤겠지만 법원에 가서 직접 보세요. 그 광경이 얼마나 참담한지.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꼬마 얘기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아버지가 용돈을 많이 안 주고 훈육을 위해서 매를 들었던 것으로 기소가 되어 법원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자 아동과 관련된 것이고, 아이가 진술을 하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껴안았다든지 아이니까 당연히 애매모호하게 했을 만한 말들이 법정에서는 무슨 아동 근친 성폭력 범죄자처럼 묘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누가 듣더라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딸을 훈육하면서 매를 들었는데 좀 과했다든지 딸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든지 하는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도 둘째 딸이 경찰에 여러 번 신고해서 법원에까지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회나 학교에서 하도 여자아이들에게 성폭력, 성범죄 이런 것에 대해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으니까 아이의 눈에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그런 상황과 연관되어서 보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아버지에게 혼났다고 경찰에 고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겠죠. 물론 옛날 같았으면 얘기를 들어보고 관청에서 무슨 일인지 아니까 아무 일도 안 됐겠죠. 그런데 요즘 같은 때 이걸 그냥 넘겼다가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페미니즘에 관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중장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초 커뮤니티에서 한남 또는 한남충이란 말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앱충 또는 애비충이란 말입니다. 페미들은 남성성으로 대표되는 아버지도 극도로 혐오합니다. 젊은 여자들이 젊은 남자를 고소고발하고 마녀 사냥한다고 중장년들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여러분도 길에서든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문화혁명 때 자기 자식들이 부모를 공개 비판했을까요? 왜 6.25에서 좌익들이 형제 부모들까지 자기 손으로 죽였을까요? 그들에게는 그게 정이고 그것이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없는 좋은 세상을 위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까? 가장 낭만적이고 시대정신의 진보적인 20대 남자들이 젠더 문제로 보수당의 72%를 투표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낭만을 꿈꿀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위험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꿈꿨던 세상은 아내가 남편을 고발하고 딸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까? 남녀가 평등해지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까? 남녀가 싸우고 헤어지면 여자의 거짓말로 남자는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 찍혀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입니까? 지금 20대 남자들은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가 평등해지자는 것이 아니라 일방을 노예로 삼으려는 파시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분노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젠더 파시즘은 이미 왔고 청년들은 끔찍한 세상을 보았고 이제 이 끔찍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말고 발로 세상을 보고 느껴주십시오. 그러면 민주시민 여러분들도 생생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근거 없는 남녀의 증오로 만들어진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지, 페미니즘이란 이름으로 만든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딸이 고소한 그 가족이 아직도 종종 생각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첫째 딸이 그 가운데서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그 아이를 꼬드겨 가정을 해체시킨 그 죄는 누구에게 물어야겠습니까? 멀쩡한 가정 하나를 죽여버리고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클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의 세계에서 정상이란 페미니즘이 지배하는 세상이겠죠. 법은 항상 사람보다 한 걸음 늦게 와야 됩니다. 페미니즘이 법을 채찍질하면서 달려가니 사람들이 달려가다가 지쳐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본 세상이 이런 끔찍한 세상이 맞다면 우리가 함께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주십시오. 손경모 선생님의 목소리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